그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전력 인프라 기업 LS 일렉트릭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와 북미 인프라 투자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LS 일렉트릭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 이게 과연 AI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상당한 거품과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기업이 AI 혁명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이제 막 긴 성장 여정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재 주가에는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에 가려진 재무적 또 외부적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LS 일렉트릭은 이제 단순한 전력 기기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로켓에 연료 공급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가깝다고 봐야죠. 모두가 그 화려한 AI 모델과 반도체 칩에 열광할 때 사실 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 즉 AI 연산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LS 일렉트릭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LS 일렉트릭의 전력 설비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액만 해도 8천억 원이 넘고 전체 수주 잔고는 4조 원에 달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가 깔리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는 사업과 IRA 정책입니다. 이건 1, 2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거대한 인프라 재편 과정입니다. LS 일렉트릭은 2026년까지 북미 생산 비중을 60%로 늘리겠다면서 이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PER이 50배가 넘는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의 높은 가치 평가는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AI 시대의 연료 공급 시스템이라는 비유도 와닿네요. 하지만 바로 그 매력적인 서사가 주가를 위험할 정도로 밀어올렸다는 게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현재 주가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이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고 가정한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만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선 숫자를 보죠. PER 51배, PBR 7배가 넘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이 정도의 기대치가 주가에 실려 있다는 건 앞으로 나올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단 1%라도 밑돌면 주가가 언제든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몇 달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걸 보고 장기적인 가치 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단기 과열의 징후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 가려진 리스크들입니다. 자료에 나온 부채 비율이 137%입니다. 동종 업계 평균이 93%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죠. 물론 수주가 많아지면 부채도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잠재적인 약점입니다. 여기에 이라크 사업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점점 더 치열해질 북미 시장 경쟁, 그리고 최근 불거진 예부 기술 유출 분쟁 같은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성장 기회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지금 가격은 그 기회만 보고 리스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전통적인 PER 분석이 지금 같은 산업 전환기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은 LS 일렉트릭을 더 이상 오래된 제조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파트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자료에 나온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13.44%에 달합니다.
이건 이 기업이 주주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단순히 테마에 휩쓸리는 기업이라면 이런 수익성은 나올 수 없죠. 시장은 항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움직입니다.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을 고려하면 현재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또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버블이 바로 그 논리에서 시작됐습니다. ROE가 훌륭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수익성이 PBR 7배라는 가격을 전부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결국 AI라는 강력한 테마거든요. 물론 실적에 뒷받침되고 있지만 테마가 이끄는 상승장은 그 열기가 식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열기가 가라앉고 나면 펀더멘탈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고평가된 자산만 덩그러니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닷컴 버블 때부터 최근의 여러 테마주까지 그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요가 단순한 테마나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이거 1, 2년 반짝하고 끝나는 투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최소 5년, 길게는 10년간 이어질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전력망 현대화는 그보다 더 긴 10년 이상이 걸릴 국가적인 과제고요. 여기서 LS 일렉트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전류형 HVTC, 즉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전기를 멀리 보내는 케이블 기술이 아니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든 대용량 친환경 전기를 거의 손실 없이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도시로 끌어올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기술적 해자인 셈이죠. 이런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의 있는 지적이지만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술적 해자라는 게 과연 영원할까요? 그리고 그 수요의 성장률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북미 시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전력기기 업체들이 눈독 들이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LS 일렉트릭이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시멘스나 ABB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이 거대한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4조 원의 수주 잔고가 인상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계약들의 마진율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주는 늘지만 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 경쟁사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지금의 독점적 지위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잠시 늦추거나 축소할 가능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정책 리스크 같은 변수들도 너무 쉽게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쟁 심화나 정책 리스크는 모든 성장 산업이 겪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성장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당연히 그에 걸맞은 자본 투입을 동반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막대한 투자가 결국 부채 비율 137%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 부채 비율을 리스크로만 볼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당연히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재고 자산과 또 받아야 할 돈인 매출 채권이 늘어납니다. 이건 기업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건강한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똑똑한 돈, 소위 스마트머니가 이 기업의 재무 관리 능력과 성장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주식 LS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이 약 40%로 안정적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21.67%로 매우 높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11월 19일에 3만 7천 주 넘게 순매수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누구보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뜯어보는 주체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부채 비율을 감소하고 투자한다는 건 이 부채가 감당 가능한 좋은 부채라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성장의 과정이라는 점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죠. 지금처럼 수요가 폭발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을 가속하는 연료가 되지만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리스크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수요가 잠시라도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늘어난 재고와 매출 채권은 곧바로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무거운 짐으로 돌변할 겁니다. 기관의 매수세 역시 오늘의 긍정적 신호일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인 신뢰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의 모멘텀을 쫓아 움직이니까요. 열기가 식으면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재무 리스크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기술 유출 분쟁 같은 내부 통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이슈는 당장의 실적과 무관하게 기업의 평판과 경영 안정성에 타격을 주어 장기적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시장의 흐름은 LS 일렉트릭이 AI와 에너지 인프라라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의 가장 확실한 수혜자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가치 평가는 단순히 거품이 아니라 이런 이례적인 성장 잠재력을 시장이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이 진정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성장의 기회와 동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가격과 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오차 하나 없는 완벽한 미래 시나리오를 가격에 전부 녹여내면서 상당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 이라크 사업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북미 시장의 경쟁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들이 현재의 뜨거운 낙관론 속에서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산업 대변혁의 중심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는 점에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거대한 기회의 가치를 현재 시장 가격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리스크의 무게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네요. 맞습니다. 기회의 크기가 큰 만큼 그 그림자인 리스크의 크기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자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와 리스크의 무게를 직접 저울질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